아빠, 아빠 정말 맞아? 대체 얼굴이 왜 이래? 서울 변두리의 낡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을 본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500억 자산가 박성칠 회장의 뺨에는 상처, 점퍼 소매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놈들이 날 치매 노인 취급하며 길바닥에 버리더구나.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였던 박성칠 회장이 왜 이토록 처절한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나야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연극의 시작은 3개월 전 성칠의 칠순 잔칫날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 도심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 박성칠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방 요식업계의 대부로 불리며 500억 자산을 일군 성칠의 앞에는 사내 진미가 차려졌고 그 옆엔 이미 수십억 대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 종수와 차녀 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칠의 기분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생신 축하보다는 오직 성칠의 입술 끝에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막을 깬 것은 장남 종수가 내민 빳빳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갈비찜을 건네야 할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재산 포기 및 추가 증여 확인서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무조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번에 넘겨주기로 한 40억 상가, 증여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지금 당장 명예 변경하셔야 해요. 차녀 혜영도 거들며 성칠의 앞에 인감도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성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억 상가를 운영하며 매달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기는 아들과 강남의 20억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는 딸. 이미 칠순 잔치에 오기 전부터 그들은 성칠의 남은 자산을 어떻게 쪼개 가질지 모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너희는 이 애비 건강보다 나라에 낼 세금이 더 걱정인 게냐? 성칠의 서운한 물음에 종수는 귀찮다는 듯 시계를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효도죠.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칼날 같은 요구. 자식들은 성칠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곧 유산이라는 금괴를 쏟아내야 할 금고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서슬 퍼런 탐욕을 마주한 그 순간 성칠의 머릿속에는 12년 전 집을 나갔던 막내딸 지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안 찍는다. 이 집도 상가도 남은 500억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다. 성칠이 서류를 밀쳐내자 잔치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성칠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인생 최후의 도박, 즉 파산 연극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보름 뒤 박성칠 회장은 인생을 건 연극의 막을 올렸습니다. 오비서와 짜고 성칠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해외 요식업 확장이 거대 사기 조직에 휘말려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가짜 뉴스를 은밀히 흘린 것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단 500만 원의 카드값조차 결제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장남 종수의 귀에 들어간 그날 오후 종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위로 대신 고함부터 내질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해외 투자라니요. 그 40억 상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종수의 얼굴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라 주가 폭락을 맞이한 투자자의 광기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성칠이 낡은 소파에 기대어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힘없이 고개를 숙이자 종수는 재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화분을 걷어찼습니다. 미안하면 답니까?
내 상가 임대료가 당장 이달부터 이자 갚는데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시각 차녀 혜영 역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성칠의 명품 시계와 장식장을 훑어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강남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게 생겼어. 대체 그 나이 먹고 노후 준비도 없이 뭐 하신 거예요? 혜영은 아버지가 사준 20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단돈 몇백만 원의 관리비 걱정에 아버지를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두 자식에게 성칠은 더 이상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마자 그는 자식들의 인생을 망친 짐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종수는 아예 변호사를 불러 성칠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동결된 거 사기 혐의잖아요. 우리한테 준 재산까지 뺏길 수 있으니까 당분간 연락 끊으세요. 그리고 저 상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아버지는 법적으로 침해 판정 받으셔야겠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서 아버지의 남은 권리조차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파산을 기회 삼아 법적 성급기에 나서는 것을 보며 성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믿어온 돈의 교육이 완전히 부도났음을 알리는 처절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은 밤 갈 곳을 잃은 성칠이 아들의 40억 원짜리 갈비집을 찾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손님들이 사기꾼 회장 왔다고 수군거리는 거 안 들리십니까? 종수는 가게 입구에서 성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칠이 젖은 옷을 떨며 하룻밤만 재워달라 애원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질색하며 성칠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결국 빗물 섞인 눈밭 위로 고꾸라진 성칠은 멍하니 자신의 40억 상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임대료를 안겨주던 건물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무덤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 혜영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빠, 우리 집 올 생각 마. 나 이미 경비실에 아빠 얼굴 사진 주고 접근 금지시켰어. 자식들에게 살처분당한 짐승처럼 길바닥을 헤매던 성칠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12년 전 내쫓았던 막내딸 지은의 낡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맞아? 김이 서린 가게 안에서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500억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뺨에는 아들의 가게에서 밀려날 때 묻은 진흙이 묻어 있었고 옷소매는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열하며 성칠을 주방 옆 작은 방 침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낡은 흰 봉투 하나를 성칠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제발이요. 이거 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인데 나 다시 벌면 되니까 아빠 이거 들고 가서 따뜻한 방부터 구해요. 시장통에서 떡볶이를 팔아 10년 넘게 모은 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성칠은 그 묵직한 봉투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른 자식들을 괴물로 키웠어. 지은이 내민 3천만 원 봉투를 쓰다듬던 성칠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은아, 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나한테 줘. 성칠의 물음에 지은은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나 떡볶이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은은 오히려 아버지가 사준 40억 상가에서 떵떵거리던 오빠와 언니를 걱정했습니다. 종수 오빠랑 혜영 언니도 많이 힘들죠? 아빠가 망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내가 더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자신을 노숙자 취급하며 문전박대한 자식들을 되레 걱정하는 지은의 순수한 진심에 성칠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장남 종수와 차녀 혜영은 아버지가 막내 지은의 분식집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됐네. 거기 있으면 찾기도 쉽겠어. 종수는 이미 변호사와 짜고 성칠의 성년 의견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남은 비자금의 위치를 알아내고 혹시라도 파산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증여된 재산의 법적 보호막을 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망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인생에 재수없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딸이 끓여준 멀건 어묵탕 한 접시를 비우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은 독이었고 딸에게 돈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이제야 숙제를 다 끝낸 것 같구나. 성칠은 딸이 잠든 새벽 조용히 분식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과 오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장남과 차녀는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법원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칠의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요식업계 대부 특유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가자. 내 자식들이 짐승이 됐는지 인간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시간이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장남 종수와 차녀 혜영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청한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해외 투자 사기의 충격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버지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종수의 변호사가 유창하게 말을 이어가자 휠체어에 몸을 실은 성칠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덜덜 떨리는 손, 누가 보아도 정신이 나간 노인의 형색이었습니다. 아빠, 나 누군지 알겠어? 어휴, 진짜 어쩌다 저렇게 됐대. 혜영은 아버지의 몰골을 보며 안타까운 척 손수건을 꺼냈지만 슬픔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성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건 본인 박성칠 씨, 현재 본인의 자산 상태와 자식들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성칠은 대답 대신 입술만 달달 떨며 종수와 혜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수가 기회라는 듯 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아버지는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십니다. 이미 500억 자산은 다 날리셨고 남은 건 저희가 물려받은 상가와 아파트뿐인데 이것마저 압류될 위기입니다. 효도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닌 오직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판사 앞에서 준비해온 가짜 진단서까지 내밀며 아버지를 중증 치매 환자로 확정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성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치매로 몰아세우던 종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종수야, 40억 상가 임대료가 끊기니까 내 눈에는 이 애비가 치매 환자로 보이더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칠은 휠체어에서 가뿐하게 일어서더니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것은 500억 자산가 박성칠의 가면이 벗겨지고 거대한 복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늘한 서막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자료 상영하겠습니다. 오비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종수의 갈비집 앞에서 성칠이 눈밭에 처박히던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과 아버지를 접근 금지시키라며 경비원에게 소리치던 혜영의 음성 녹취록이었습니다. 이 노인네 절대 들여보내지 마요. 신경 쓰이니까. 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금 전까지 눈물을 훔치던 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종수는 당황하며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칠은 비웃듯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가 자식들에게 40억 상가와 20억 아파트를 증여할 때 작성한 특약 서류입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망언적인 행위를 할 경우 증여를 즉시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에 근거한 철저한 덫이었습니다. 성칠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랬지? 나를 치매로 몰아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는 게 효도라고. 그래, 그 효도 내가 직접 받아주마. 성칠의 매서운 눈빛에 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외 사기, 전 재산 탕진, 전부 다 너희가 나한테 보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꾸민 연극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돈이 사라지자마자 나를 짐승보다 못한 노숙자 취급을 했어. 성칠의 사자 후에 법정 안의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법정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의 불효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됨에 따라 성칠이 장남과 차녀에게 증여했던 60억 상당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 혜영이 성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성칠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너희에게 남은 건 이제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뿐이다. 500억 자산가의 완벽한 승리이자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향한 처절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성칠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기 직전 성칠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재산 반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사님, 자식들이 저지른 죄는 크나 부모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성칠의 폭탄 선언에 종수와 혜영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아버님뿐입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하지만 성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소송 취하의 대가는 재산 몰수보다 더 지독한 족쇄였습니다. 성칠은 품 안에서 미리 공증받아온 법적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재산은 너희 명의로 두마. 하지만 오늘부터 그 상가와 아파트의 수익관리권, 그리고 처분권은 모두 내가 지정한 법무법인에 위임한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달 내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 종수와 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재산 명의만 자기들 것이지 사실상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무보수 관리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기부를 거르거나 내 허락 없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날엔 이 소송은 즉시 재개될 거다. 알겠느냐? 성칠의 서슬 퍼런 명령에 자식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화려한 상가와 아파트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성칠은 비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산을 빼서 원수를 만드는 대신
재산을 미끼로 평생 곁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게 만드는 진짜 갑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거운 정장을 벗어 던지고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막내딸 지은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돈으로 묶어둔 자식들에게서는 절대 얻을 수 없던 오직 한 사람의 진심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00억 자산가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버지가 망한 줄로만 알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아빠, 돈 걱정은 마세요. 시장 사람들 배달 주문이 늘어서 금방 또 모을 수 있어요. 딸의 순박한 미소를 보며 성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칠은 딸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오늘 500억 통장보다 더 큰 재산을 찾았다. 그건 바로 내가 12년간 지켜온 이 따뜻한 마음이다. 성칠은 그날 저녁 지은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와 그동안의 연극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아버지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딸을 보며 성칠은 결심했습니다. 성칠은 전국 수백 개 체인점의 레시피가 담긴 낡은 수첩을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비법이다. 이제 내가 이 분식집의 정성으로 내 가업을 이어받아다오. 사람을 살리는 맛, 진심이 담긴 밥상을 차리는 진짜 주인이 되어라. 지은은 이제 시장통 작은 분식집 사장에서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무기로 아버지를 윽박지르던 오빠와 언니와는 달리 지은은 그 거대한 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칠은 이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줄 단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뒤틀리고 시들어버린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고단한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많은 자식분께도 조심스레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당신들의 온 생애를 갈아 넣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디 늦기 전에 그 진심에 감사하며 낡은 털신처럼 따뜻한 부모님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꼭 잡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